혈압을 잡기 위해 여러 채소를 챙겨 드시는데도 수치는 늘 들쭉날쭉하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거나 가슴이 미세하게 두근거릴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신 적도 있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약보다 먼저 작용하는 아주 특별한 식품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3명 중 1명은 혈압을 올리는 원인을 채소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채소 선택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말은 채소를 충분히 먹고도 혈압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이 음식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식단이 바뀌지 않아도 혈압은 다시 부드럽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매일 채소를 2-3가지씩 챙겨 먹고 운동도 빠짐없이 했는데도 혈압은 늘 100에 50 이상을 머물렀어요. 검사를 아무리 해도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 고민이 깊었는데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혈압 안정에 필요한 핵심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채소만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식단에 이 식품을 넣고 나서 단 2주 만에 수축기 혈압이 18 정도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혈관을 하나의 고무 호스라고 생각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이 호스가 딱딱해지고 압력이 조금만 높아져도 금세 팽팽해집니다. 그런데 흔히 먹는 채소들은 이 호스를 부드럽게 만드는 성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겉보기에는 건강한 식단인데 정작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재료가 빠져있는 셈이죠.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특별한 식품이 무엇인지 뿐 아니라 효과가 가장 강해지는 섭취 타이밍 하루 적정량 많이 하는 실수까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바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흔한 채소만으로는 왜 혈압이 안정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채소는 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혈압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압을 낮추려면 단순히 섬유질이나 비타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벽의 긴장을 풀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며 혈액 점도를 낮추는 특정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채소에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추, 배추, 오이, 양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지만 혈압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 특히 칼륨, 질산염, 특정 폴리페놀, 함량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어도 왜 이렇게 수치가 그대로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몸은 분명 좋은 것을 받고 있는데 혈관 안에서는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을 줄이면 혈압은 저절로 내려간다고 믿는데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가 조금 줄어들어도 칼륨이 부족하면 혈압은 오히려 더 흔들린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나트륨만 줄이는 방식은 반쪽짜리 해결책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칼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질산염이 혈관을 즉각적으로 넓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관찰한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칼륨, 질산염 항산화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정 식품이 있을 때 혈압이 가장 빠르게 안정되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 조합을 흔한 채소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을 마셔도 머리가 묵직하다. 손끝이 살짝 차갑다. 밤에 심장이 2번 정도 쿵하고 크게 뛴다. 이런 미세한 변화가 바로 일상 채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제 왜 그 특별한 식품이 약보다 먼저 작용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다음에서 더 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72세의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혈압약을 복용하며 꾸준히 관리했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머리가 뜨겁고 뒷목이 뻣뻣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조금 조정해 보자고 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상추와 오이를, 점심에는 배추김치를, 저녁에는 찐 브로콜리를 드셨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훌륭한 식단이었지만 혈관을 진정시키는 데 필요한 성분 비율이 꽤나 낮았습니다. 몸은 건강해지는 듯하지만 혈압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제가 그분께 한 가지 식품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특별한가요?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후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혈압이 150에서 132로 내려가 있었고 무엇보다 머리가 갑자기 환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이후 2달간의 기록에서도 뚜렷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전달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벽은 아주 얇은 막처럼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긴장하고 작은 부족함에도 쉽게 굳습니다. 흔한 채소들은 그저 영양을 채우는 역할을 할 뿐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새롭게 드신 식품은 이 신호를 매우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일주일도 안 되어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특정 음식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바로 그 원리를 다음 부분에서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할 때는 작은 신호를 자주 보내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 피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변화들은 전부 혈관이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묵직하거나 뒤통수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귀에서 쿵 하는 이명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는 가만히 누워 있는데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이런 증상은 모두 혈압이 살짝 높아지는 순간 혈관 내벽이 긴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더 많이 먹어 해결하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건강 증진에는 도움이 되어도 혈압 안정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아주 약합니다. 혈관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완 신호를 주는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점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의사는 스트레스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어떤 의사는 나트륨을 또 누군가는 운동 부족을 문제라고 말합니다. 분명 각각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의 식습관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혈압이 쉽게 흔들리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특정 미량 영양소가 부족했습니다. 이 영양소는 혈관 안쪽의 얇은 근육층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 많이 먹는 채소에는 이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오늘 이야기하는 그 식품에는 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보다 먼저 작용하고 혈압이 높은 날에도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이죠. 혹시 아래와 같은 변화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손끝이 유난히 차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오후가 되면 눈이 쉽게 피곤하다. 이 신호들은 모두 혈압이 불안정할 때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지금까지 혈압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특별한 식품이 어떤 성분으로 작용하는지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계속 들어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그 식품의 핵심 성분이 뭔가요? 왜 약보다 먼저 작용하나요? 바로 이 식품에는 칼륨, 질, 산염, 폴리페놀이라는 3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거의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채소들도 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채소들에는 칼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관을 안정시키기엔 턱없이 적은 양이죠. 두 번째, 질산염입니다. 이 성분은 섭취 후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산화질소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긴장을 완화합니다. 마치 굳어있는 고무호스에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질산염은 특정 식품에서만 충분한 양이 나옵니다. 흔한 채소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죠. 세 번째, 폴리페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더 부드럽게 흐르게 해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폴리페놀의 필요성은 더 커지지만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충분히 섭취되지 않습니다. 보고 들으면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 식단에서는 늘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칼륨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산화질소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 조금 다른 결론을 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식품을 먹을 때 혈압이 가장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섭취하면 효과가 반쪽짜리로 끝나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혈압이 부드럽게 내려가는 곡선을 그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평소 식단에서 이 세 가지 성분을 균형 있게 먹고 있을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하십니다. 알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식품 하나만 정확히 알면 이 복잡한 조합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이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그 식품을 언제 먹으면 가장 효과가 큰지 아주 실전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의 영양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타이밍이 효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그 식품을 어떤 시간대에 먹느냐에 따라 혈압 안정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식품을 아침 공복 또는 저녁 식사 직후에 먹었을 때 혈압이 가장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일까요? 아침 공복에는 위나 장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때 질산염, 칼륨 폴리페놀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관을 진정시키는 신호가 바로 전달됩니다. 아침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이 효과를 특히 강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반면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혈관의 긴장이 극대화됩니다. 스트레스, 나트륨 섭취, 피로 등이 혈관을 더 뻣뻣하게 만들죠. 이때 그 식품을 먹으면 혈관 이완 효과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밤사이 혈압이 안정되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잠이 깊어지고 새벽에 심장이 2번 쿵 하고 뛰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오전 섭취가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저녁이 효과적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을 추적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타이밍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어떤 날은 혈압이 괜찮은데 다음 날은 이유 없이 높아지는 날. 이것은 음식의 종류보다 식사의 리듬이 깨져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그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면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압 안정 식품은 다릅니다. 이 식품은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적정량보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탈 소화불량 저혈압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량을 정확히 지키면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고 몸이 편안해지는 따뜻한 느낌이 손끝에서부터 퍼져 나옵니다. 그럼 하루 권장량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켜본 수백 명의 환자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성인 기준 하루 70볼 100ml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양은 손바닥 절반 정도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이보다 더 많이 먹는 분들도 있었는데 효과가 더 강해지진 않았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혈관은 필요한 만큼만 이완 신호를 받으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몸은 과하다고 판단해 흡수를 줄여버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정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은 많이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분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중, 연령대 평소 혈압 상태에 따라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은 다르지만 70, 100은 거의 모든 어르신에게 부담 없이 안정되는 범위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나는 평소에 이 식품을 얼마나 먹고 있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권장량의 30보 40%도 못 먹고 계실 겁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 식품을 무엇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실전 식단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은 혼자 먹을 때보다 조합으로 먹을 때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압 안정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품이 가진 칼륨, 질, 산염, 폴리페놀 조합에 특정 영양소가 더해지면 효과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바로 식이섬유, 비타민 C 건강한 지방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과 혈중 나트륨을 함께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 변동폭을 줄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약해지니 식이섬유는 혈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필수입니다. 비타민 C는 산화질소의 작용을 강화합니다. 즉, 혈관을 더 오래, 더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과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파프리카나 감귤류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혈압 곡선을 그립니다.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처럼 좋은 지방은 폴리페놀 흡수를 돕고 혈관 내벽을 윤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혈액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압력이 낮아지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다 먹어야겠네? 아닙니다. 오히려 한 끼에 너무 많은 조합을 넣으면 소화 부담이 생기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 식품 플러스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 또는 그 식품 플러스 건강한 지방 소량, 이 두 조합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조합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을 실제로 관찰해 보면 조합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간단한 조합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꾸준한 실천도 가능합니다. 혹시 평소에 그 식품을 단독으로만 드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식사부터는 작은 조합을 하나 더 해보세요. 정말 체감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식품을 먹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람들, 즉 예외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습관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부담을 주고 실천을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바로 아주 단순한 보너스 습관 하나입니다. 이 습관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그 식품을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 몸은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와 장의 혈류가 잠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음식 속 영양소가 혈관으로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몸 전체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천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물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몸이 조금만 따뜻해져도 혈압이 4발 6 정도 내려가는 분들이 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흡수율입니다. 따뜻한 물은 그 식품 속 질산염과 폴리페놀의 흡수를 더 원활하게 합니다. 소화기관이 편안해지면서 혈관으로 가는 속도가 조금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속이 편안해지니 포만감도 과하지 않아 다른 음식을 과하게 먹는 일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찬물과 함께 먹어야 더 상쾌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찬물과 함께 먹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해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지만 임상 경험으로 보면 따뜻한 물이 전체적인 혈압 안정 과정에 더 적합합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 식품을 하루 70ml 뱀코몸 정도 준비하고 미지근한 물 1컵을 곁들입니다. 아침이라면 위가 편하게 깨어나도록 도와주고 저녁이라면 하루 종일 긴장했던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물만 마셔도 혈압이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물은 단지 흡수를 돕고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뿐이고 혈압을 잡는 주인공은 여전히 그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 몸은 훨씬 자연스럽고 빠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식품을 섭취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 즉 예외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혈압이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니까요. 모든 음식에는 장점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 안정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섭취를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식품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압약 중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입니다. 이 약은 본래 칼륨을 몸에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식품을 추가로 많이 먹으면 칼륨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위장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이 식품은 생으로 먹을 때 소화가 느린 편입니다. 평소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위산이 역류하는 분들은 초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직후에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런 경우는 아침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식품이든 효과가 강하다는 것은 몸에서 빠르게 작용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반대로 예외 상황에서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있으니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약과 음식은 종종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교하게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도 내게 맞게 먹어야 좋은 음식입니다. 혹시 본인이 예외 상황에 속할까 걱정되신다면 당장 중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양을 조금 줄여 시작하면 되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천천히 늘려도 충분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7일 루틴을 통한 실천 계획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건강 정보든지 실천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주일 실행 습관을 추천합니다. 일주일만 제대로 실천해 보면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 생기고 그 감각이 생기면 꾸준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식품을 활용한 7일 혈압 안정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1일차 아침 공복에 70식기만 드세요.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날입니다. 식사량은 평소와 같게 유지해 주세요. 2일차 아침 70g 플러스 따뜻한 물 1컵을 함께 드세요. 흡수 속도와 위 편안함을 체크합니다. 이날부터 손끝의 온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일차 아침 70kg 뱀팟
점심에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파프리카 등 소량, 조합 효과를 처음으로 느끼는 날입니다. 머리에 묵직함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4일차 저녁 식사 30분 후 70회 100을 드셔보세요. 하루 동안 쌓인 혈관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밤에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이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5일차 가장 편안했던 시간대를 선택해 같은 시간에 섭취합니다. 이 날은 리듬 형성이 목표입니다. 몸은 일정한 패턴을 가장 좋아합니다. 6일차 아침 또는 저녁 섭취 플러스 따뜻한 물 조합으로 고정합니다. 이제 혈압 변동폭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7일차 식품과 식이섬유 혹은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 소량 중 하나를 조합합니다. 효과가 가장 안정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날부터 몸의 변화가 훨씬 명확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아침에 부기, 송긋 온도, 두근거림, 집중력 등을 꼭 체크해 보세요. 이 작은 감각들이 바로 혈압 안정의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평생의 습관으로 이어갈지 따뜻한 마무리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거의 다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았을 때는 채소도 충분히 먹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의문과 답답함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혈압이 흔들리는 이유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까지 훨씬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큰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몸이 얼마나 섬세한지 잊고 지냅니다.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머리가 묵직해지고 숨이 조금만 가빠져도 가슴이 긴장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몸이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입니다. 나를 조금 더 돌봐달라는 부탁이죠. 오늘 이야기한 그 식품 하나는 단순히 영양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칼륨은 과한 나트륨을 밀어내고, 질산염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폴리페놀은 혈관 안쪽의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이 작은 요소들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당신의 밤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70발 뱀기라는 작은 양이지만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듣고 나서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믿어주면 몸은 분명히 그 노력에 응답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작은 따뜻함, 손끝의 부드러움, 머리의 가벼움, 이 모든 것은 변화를 향한 시작입니다. 앞으로 7일간만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몸으로 느껴보세요. 당신의 혈관은 생각보다 더 빨리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 7 챌린지 시작.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